이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이 블러드 플로우와 퍼퓨전 플로우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혈류 및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펌프에 의해서 형성되는 관류량은 이 단위 시간이 혈액순환에서 이 특정한 지점을 통과하는 이 혈액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단위도 분당 밀리리터라든가 분당 리터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. 여기에서 심박출량은 이 심장과 연관된 혈류이며 이 분당 심장이 혈액을 박출하는 이 양을 말하며 정상적으로는 분당 5에서 6리터의 혈류를 심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박출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혈류는 이 혈압과 혈액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혈류를 조절하는 인자는 이 혈압과 혈액량을 조절하는 인자와 같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액량이 0이 된다면 혈류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, 만약 동맥압과 혈액량이 증가를 하면 조직에 도달하는 혈류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혈류는 이 혈압과 혈액량의 변화에 항상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변하지는 않습니다.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말초 조직의 혈류는 매우 낮은 혈압에도 감소를 하지만 이 혈압이 높을 때에도 감소를 합니다. 이 강력한 소동맥의 수축으로 인해서 이 자동 조절 기능으로 이 혈압이 높을 때에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,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갑작스러운 혈압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 조절 기전에 의해서 이 모세혈관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. 또 다른 예로 혈액량이 적은 것은 이 조직의 혈류가 적은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겠지만, 이 심장 근육의 이 문제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정상이 아닐 경우 이 압수용체에서 혈액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, 이 여러 기전에 의해서 이 혈액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직에 도달하는 혈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. 또한 폐순환을 통해서 돌아오는 이 혈류는 이 좌심장 또는 우심장의 기능 부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양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전체적인 조직의 혈류량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. 이 좌심장의 기능 부전에서는 이 증가된 폐쇄기압과 연관이 있고, 연관되어서 혈류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, 우심장의 기능 부전에서는 이 감소된 폐동맥압과 관련해서 폐혈류는 적어지게 됩니다. 이런 여러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혈류는 혈압과 혈액량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혈류를 조절하는 인자를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이 심장에서의 혈류, 즉 이 심박출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이 심근 수축력의 정도에 따라 혈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이 심근 수축은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하면 할수록 이 박동 시 더 많은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이 조직으로 박출되게 됩니다. 이 혈압 조절 관련해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, 이 심박출량의 조절은 이 심장에서의 일에 박출되는 양과 이 분당 심장 박동수로 조절되게 됩니다. 이 스타일링 법칙에 의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박출되는 혈액량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심박동수가 증가를 하면 심박출량 즉 이 혈류량은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. 이 심장에서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심장으로부터 박출된 혈액이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. 우리 몸의 혈액 중 대부분이 이 정맥 시스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맥 시스템에 있는 이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거나 어떠한 원인에 의해 그 양이 줄어든다면 이 심장에서의 박출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
없기 때문에 혈류량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그림을 통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, 이 위의 그림에서 정상적인 순환에서의 이 동맥 측에서는 이 혈압으로 인해서 이 형성되는 이 정수압이 이 삼투압보다 높기 때문에 삼투압보다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수분이 이 혈관에서 간질구획으로 이 빠져나가게 되는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. 이 혈류가 이제 점차 이 정맥 측에 다가가서는 이 혈압은 낮아져서 정수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삼투압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수분이 다시 간질구획으로 이 간질구획에서 혈관으로 재흡수되고, 일부 간질구획에 남아있는 수분은 이 임파관을 통해서 재흡수돼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정상적으로 볼륨의 균형을 맞추어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이 밑에 그림처럼 염증이 발생해서 혈관 투과성이 항진되거나 이 정맥, 이 폐쇄 등으로 인해 이 정맥혈의 정수압이 상승한다든지, 이 교질삼투압이 정상 이하로 낮아지거나, 이 임파관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폐쇄된다면 이 좌심장에서 박출된 혈액이 우심장으로 완전한 양이 되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박출되는 혈액의 양은 감소하게 되고, 전체적으로 환자는 이 간질구획의 수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종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 장기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모든 순환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맥 시스템에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이 혈액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혈액량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정맥 시스템이 개방성이 좋다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박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만약 대정맥이 막히거나 판막 이상 등으로 인해서 이 혈류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이 심장에서 박출되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. 이 정맥계에 원활하지 못한 이 혈액 순환은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결과적으로 국소부종과 전신부종을 일으켜서 이 환자 전체의 체액량은 증가를 하지만 이 순환 혈액량은 감소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의 체순환 과정은 이 환자의 원래 체액량을 알고 있다면 이 수술 과정에서 이 늘어나 있는 체액량을 제거해 준다면 수술 후 이 환자의 상태가 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이 소동맥의 이완 정도에 따라서 이 조직에 전달되는 혈액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데, 이 소동맥의 이완은 이 혈관 저항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혈액이 정맥계로 원활히 이동하게 해서 이 심장으로의 이 정맥 기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박출되는 혈액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심장으로 얼마만큼의 혈액이 되돌아오느냐가 이 심박출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. 이 전체적인 심박출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동맥 시스템과 정맥 시스템 중 이 순환의 시작인 좌심실의 박출에 의한 혈압과 모든 혈압이 되돌아오는 이 우심방에서의 혈압의 차이, 즉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에 의해서 이 심박출량을 결정되는 걸 이 설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. 이 전체적인 혈압 자체로는 이 심박출량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이 전체적인 이 혈압보다는 이 동맥계에서의 시작과 이 정맥계에서의 압력 차이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혈류량이 결정되게 되고,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혈류량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심박출량을 결정하는 이 주요 인자는 동맥 혈압이 아니라 이 정맥 시스템으로 이 얼마만큼의 그 혈액이 오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. 예를 들어 이 우심방의 혈압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이 우심방의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
삼천판 역류라든지 우심실의 기능 저하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우심방의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 동맥계와 정맥계의 압력 차이가 적어지면서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맥 기환과 같은 개념인 이 정맥 탈혈의 상태에 따라서 관류량의 상태가 결정되게 됩니다. 이 심장 판막 이상으로 인해 정맥 이 시스템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 이 전체 체액량은 증가를 하겠지만 심장 박출량이 감소하고 이 조직에 전달되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 것처럼 이 정맥 시스템의 압력 상승은 심박출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또한 심장 근육에 의해서 혈액을 박출하지만 이 골격근에 의해서도 혈액이 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이 정맥 시스템의 경우에는 동맥 시스템과는 다르게 이 모세 혈관을 지나서 자체적으로 혈류를 심장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. 또한 기립 자세에서 서 있는 자세에서는 이 중력으로 인해 이 혈액이 하지 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정맥 시스템에는 이 한 방향으로만 혈액을 이동시키게 되는 이 판막을 가지고 있고 이 골격근이 수축할 때마다 심장으로 혈액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호흡 과정에서도 이 혈액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호흡 중 이 흡식 시에 흉곽에 음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맥 시스템의 혈액이 이 한방향 밸브와 더불어서 심장으로 이 혈액이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. 이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이 뉴모소락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음압을 형성하지 못하고 이 양압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맥 탈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이 호흡과 골격근 펌프는 이 운동 시 더 활성화되고 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. 하지만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여기에서 설명된 심박출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 심근 수축력, 심박동수, 혈액량, 정맥계의 개방성 유무, 이 소동맥의 이완 정도, 이 동맥 시스템과 정맥 시스템의 압력 차이, 골격근 펌프와 호흡 중에서 이 골격근 펌프와 호흡근에 의한 음압 형성 및 이 심박동수는 체외순환에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. 심박동수는 수술 동안 심장은 멈춰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심정지액을 사용해서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되기 때문에 체외순환 과정에서의 심박출량의 증가는 이 정맥 탈혈의 상태와 펌프의 RPM에 의한 조절에 의해서 이 심박출량을 유지하게 됩니다. 또한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모든 근육이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격근 및 호흡 근육의 도움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. 결국에는 펌프 관류량에 의한 혈액의 흐름은 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우심장에 삽관되어 있는 캐놀라의 크기와 이 심장과 리저버의 높이 차이에 형성되는 이 사이폰 이펙트에 의해서 정맥 탈혈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원활한 정맥 탈혈을 유도하기 위해 이 백큐움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니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도 이 호흡에서의 음압 상태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이 리저버의 음압을 형성해서 정맥 탈혈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이 혈류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